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일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은 3장 단기 매매의 비법. 제목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의 비법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하게 감명을 받아서 금과 옥조처럼 여길 수도 있겠죠. 단기 매매 비법은 다름 아니라 매매 기간을 짧게 가져갈수록 이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이게 처음 나오는 문장인데,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게 단기 매매의 비법입니다. 근데 이제 레리 윌리엄스는 선물을 많이 거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주식까지는 거래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물을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과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죠. 선물은. 여기에서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모든 이익은 추세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될 문장입니다. 추세가 없으면 이익도 없다. 추세는 시간과 함수의 관계에 있다. 그렇죠. 추세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포착할 수 있는 추세 변동폭도 커진다. 이런 관계성을 고려할 때 단타 트레이더는 시간적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하다. 시간은 이들의 적이다. 포지션 트레이더에게는 시간은 적이 아닌 친구이며 여기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다. 단타 트레이더는 여기서 말하는 단타 트레이더는 거의 뭐 스캘핑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데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 이거는 이제 좀 불리하다. 뭐 이 돈을 못 번다 이게 아니고 불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면 추세가 살아날 시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포지션 트레이더는 이제 스윙 트레이더인 거죠. 뭐 짧게는 며칠, 이거보다 길게는 뭐 한두 달, 뭐 좀 더 길게는 뭐 3, 6개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닿을 때까지 이 규칙은 영원할 것이다.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스윙으로 보유할 때, 우리가 손실 위험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답니다. 단기 매매에서 포지션을 청산할 시점, 즉 손절점을 미리 정해놓은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전 저점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21선 이평선을 보는 거고, 내가 레리 윌리엄스 얘기로 그러면 이 봉에서 이전 저점 이봉이죠. 가장 낮은 저점 봉이 이봉이죠. 이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봉이니까 아니다. 여기 고점이 좀 높아졌으니까 이봉이고 매수 타점이 여기로 되네. 이날의 종가.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됩니다. 1차적인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 손절폭을 보면 3.19% 정도 되겠죠. 그래서 손절폭이 작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조금 크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종가 베팅을 할 때 이렇게 미리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 만약에 내가 좀 더 길게 가져갈 거다. 뭐 하루 이틀, 뭐 며칠이 아니고 뭐 한 3, 6개월 가져갈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될 테고, 대신에 그러면은 손절폭은 크겠죠.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작게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물론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포지션을 취할 때 손절 지점을 정해 놓으면 그 수준으로 손실 규모가 제한된다.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과 방식에 관계없이 손절점으로 위험을 통제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신고가에 들어가거나 신저점에 들어가거나 어차피 리스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를 돌파했을 때 돌파는 그 당시에 사는 것도 맞고요. 다 확인하고 종가에 사는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돌파할 때 샀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죠. 손절 폭이. 아니면 이 봉의 저가, 그렇죠? 이 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되고,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고, 이제 비중 조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종가에서 샀다 그러면 당연히 이 봉 자체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대변동일인 거죠. 예, 대변동일의 저가나 시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고가에서 사더라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가격 변곡점이 생겼죠. 예, 이봉에서 이제 가격 변곡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당연히 여기로 잡겠죠. 이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 손절 라인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사든 신저점에서 사든 리스크는 동일하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매매 게임의 승자, 즉 이익을 내는 사람은 이익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패자, 즉 손실을 내는 사람은 이익 포지션을 너무 일찍 청산한다. 손실 내는 사람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익이 난다 싶으면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해당 포지션을 너무 빨리 털어버린다. 그쵸? 대부분의 우리 계좌를 딱 까서 보면 손실은 큰데 이익은 다 작죠. 보통.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 수년간 시장 분석과 매매 경험을 통해 나는 단기이익 매매 비법이라 할 시장 구조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단기적 가격 변곡점은 예측이 어렵고, 내가 변곡이라고 생각해서 샀지만 그게 진짜 변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시 손실을 제한해야 된답니다. 단기 매매로 이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매매 시 손실을 제한해야 된다. 손실을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 단기 트레이더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큰 폭의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만 좋은 성과를 내고, 당연하죠. 내가 매수 포지션을 했는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야만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면 당연히 손절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익을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번 샀으면 중요한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사실이랍니다. 단기 이익 매매 비법이라 할 시장 구조에 관한 핵심 사실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큰 이익을 내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단기 가격 변동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시간 요소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격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제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만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이분이 그 선물 위주로 했으니까 막 뭐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쵸? 그럴 겁니다. 주가는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선물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변동 기간이 길어질 때가 아주 많다. 뭐 이럴 때도 있다.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가 생각하는 순간 가격 변동세가 급격히 꺾일 때도 적지 않다. 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쭉 하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단기 매매 비법은 가격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변동 인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입당인 것 같아요. 오타 났네요. 즉 대변동일에만 이익이 난다.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상승 대변동일,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하락 대변동일에만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때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변동일은 대체로 상승 변동일이면 고점이나 고점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하락 변동일이면 저점이나 저점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여전히 몽상 속을 헤매는 단기 트레이더에게 일간 가격 변동성에 관한 진실을 기꺼이 알려주고자 한다. 이들이 내가 전하는 비법을 제대로 이해할지 의심스럽긴 한다. 사실 저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이른바 잘 나간다는 트레이더가 장담하는 이익 매매. 나는 시장이 다음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일 때만 매매 포지션을 취한다. 첫 번째, 소규모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소변동일. 그러니까 레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대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소변동일. 이게 이제 대변동일과 소변동일의 정확한 그 변동폭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대변동일은 뭐냐면 종가가 고가에 끝나고 시가가 저가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날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상승 대변동일이고요. 하락 대변동일은 이렇게 시가하고 고가가 근접하고 저가하고 종가가 근접한 거를 하락 대변동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밑꼬리가 크게 달렸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저가하고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소변동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한 단봉, 그 저가하고 고가하고 크지 않은 단봉의 형태를 소변동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런 단봉들. 근데 레리 윌리엄스가 여기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이럴 때도 저런 그 작게 조정할 때도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얘기일 거고, 두 번째로 내가 취한 포지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날 당연히 매매를 해야겠죠. 손절을 하든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대변동일에도 매매 포지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취하는지는 이번 장에서는 얘기가 없고 아마 다음 장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자, 하여튼 이럴 때만 나는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데, 대변동일에 장이 고점에서 마감할지 저점에서 마감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격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이른바 대변동일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점이나 저점 등 양극점 부근에서 장이 마감할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쵸? 당연히 이런 거는 가능하죠. 예. 막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어. 야, 그럼 오늘 올라가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막 떨어지고 있으면, 야, 종가가 저가로 끝나겠네. 음봉으로 마감하겠네. 이런 거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막 데이 트레이딩으로 스케일핑으로 막 매수 매도 하지 말고 그런 매매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승 마감한 대변동일 대부분에서 시가는 당일 저점 부근에서, 종가는 당일 고점 부근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하락 마감은 당연히 정반대일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기 트레이더로서 가장 유리한 이익 매매 전략은 장 마감 시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왜? 만약에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아침부터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상승해요. 그러면 뭐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쵸? 이런 데서도 보면, 그쵸? 예. 그리고 포켓 같은 경우도 보면, 그쵸? 상승할 때는 이렇게 종가 고가 근처에서 끝나면서 장이 마감이 됩니다. 이럴 때는 막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말고 잘 포지션을
유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단기 이익을 잘 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기 매매 전략은 시장에 진입해서 보호적 손절 지점을 설정한 후 시장에서 눈을 돌리고겠죠? 돌리고 장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놓고 딱 꼬라지 보니까 상승 대변동일 것 같아요. 우리 주로 매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딱 사놓고 보지도 말라 이거야. 왜? 보고 있으면 막 현혹돼서 막 사고 팔고 하니까. 그래서 운 좋게 대변동일을 맞이한다면,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상승 대변동일을 맞이한다면 시장 변동에서 오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소변동일에서 놓친 성과를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렇죠? 소변동일에서 놓친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핵심 사실 증명. 그러니까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핵심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에 시가가 전주 금요일 종가보다 낮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거죠. 이는 단기 매매의 출발점에 불과하므로 이 매매의 결과 혹은 이 시스템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를 직접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 마감 시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데 핵심 비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82년부터 98년도로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매수는 월요일날 시가에 매수하는데 금요일날 종가보다 낮으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500 이익이 되면 실현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3,000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손익비가 안 좋죠.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는 한 손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익이 $1,000 내면 실현이 되고 손절 라인을 건드리면 $3,000의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을 올려버리니까 총이익이 $13,000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0 이익이 날 때까지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500보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보유했더니 이익으로 바뀌었다. 근데 장 마감 시에 포지션을 청산을 했더니 이번에는 총이익이 $39,000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동일에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라. 이것이 좋다. 그래서 요컨대 시장을 들락날락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포지션을 유지하면 이익이 발생할 기회가 생긴다. 적어도 나는 애초에 청산 지점으로 정해놓은 장 마감 뭘 빼놨나요? 청산 지점으로 정해놓은 뭐가 빠졌나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마감시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 모든 시장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군가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드에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 무슨 전략이야?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포지션을 유지하라.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 한. 자,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번에는 첫 번째 예에서의 포지션을 다음번 장 마감 시까지 유지한다. 즉 시장 진입 후 첫 번째 종가 아니면 애초 설정한 손절점.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타가 난 건지 번역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날 대변동일 장 마감 시 포지션을 청산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날 마감시 청산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발생하든 그 지점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건드리면 손절을 하고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대변동일 다음날 장 마감 시에 무조건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순이익이 $68,000로 이때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진입 후 이제는 6.15 종가에 파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건들면 당연히 그 손절을 하는 거고, 이럴 때는 71,600달러로 늘었어요. 이거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머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머리가 뛰어나 생각을 잘해서가 아니라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때를 기다리는 것, 비결은 단지 그뿐이다. 매매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쵸? 그렇다면 손실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승률을 올리는 거예요. 승률을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손익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은 3,000달러로 했지만 익절은 3,000달러 이상으로 하면 승률이 반만 되더라도 50%만 되더라도 나는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간 주기에 관해 알았을 테고, 혼란 속의 질서를 포착하는 감이 발달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택한 매매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익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2, 5일 동안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매매에 의한다. 보통 한 2, 5일 정도만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 같아요. 눈앞에 이익에 욕심이 생겨 예정보다 빨리 이익을 실현하거나 매매 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김없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이익이 손실로 변했다는 뜻이겠죠. 보통 대변동일이 이렇게 나타나면 소변동일이 나타나고 다시 대변동일이 나타나고 소변동일이 나타나고 다시 대변동일이 나타나는데, 대변동일이 보통 3, 5일 정도 나타나요. 막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도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뭐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뭐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여기서도 그렇죠. 대변동일이 뭐 한 4, 5일, 여기서도 뭐 한 2, 3일, 그쵸? 여기도 3, 4일 정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가 장단기 매매 비법, 단기 매매 비법을 해서, 잘 나간다는 트레이더가 장담하는 이익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수익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보면,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또 나왔죠? 여기서 세 가지 시간 주기하고, 그쵸?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서 2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복습을 잘 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